그리고 이팅점이 형화식이 영국 해협에서 발포하는 것이 매우 드물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국 군대가 영국 해협을 통과하려는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가로막았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전략은 유럽 대륙, 특히 북대서양 항로에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와 해당 지역의 해양 소식통에 따르면 화이트섬 남쪽 약 20 해리 지점에서 항해 중이던 영국 국적의 민간 요트가 거대한 러시아 군함의 포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로비치 제독은 거리 500m까지 접근하여 이 민간 영국 요트에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불행히도 사실입니다. 잠시 멈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됩니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비디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도 우연히 민간인 부상은 없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보지 않았고 러시아가 그림자 함대에 대한 어떤 개입에도 대응하여 영국 해협의 민간 선박까지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잔인하게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런던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공격 행위는 크렘린이 불법적인 석유 수송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지리적 또는 법적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대담하고 불법적인 해상 전략은 영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에 대한 최초의 직접 압류 작전을 수행했을 때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매우 중요한 공격적인 승선 작전을 통해 더 이상 자국의 해양 영역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와 국가범죄청은 이 역사적인 작전을 위해 몇 주 전부터 극비리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목표 선박은 카메룬 국기를 달고 있는 스메르토스 유조선이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암흑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약 10만 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반 해양 분석 회사인 윈드워드의 최신 보고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지난달에 영국 해협을 통과한 84척의 의심 선박 중 18%는 러시아 국기를 달고 있었고 44%는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와 관련된 약 52척의 선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행정부는 더 이상 이 암흑 함대를 단순한 민간 물류 네트워크로 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좁은 수로인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제재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이 지역에 해군 자산을 직접 배치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영국 영해가 끝나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 경로에 그의 불법 석유 및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는 실제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들에게 엄청난 전략적 도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해군은 우수한 해군력과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어떤 선박도 몇 초 안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도버 해협을 통해 그림자 함대를 운항하여 아일랜드 서해안을 돌아 북대서양에 거칠고 비용이 많이 드는 파도로 보내는 대신 수백 마일을 단축합니다. 스메르토스는 러시아 발트해의 우스트루카 항구에서 인도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선박이 북해를 건너 영국 해협에 들어섰을 때 보이지 않는 영국 정보망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목표물이 영국 해협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화이트섬 남쪽 해역에 도달하기를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이른 새벽 작전 명령은 안개와 어둠 뒤에 대기 중인 영국 군사부대에 대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직접 내렸습니다. 작전을 위한 공중 지원은 스코틀랜드 기지에서 출발한 영국 공군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의 전자전 및 감시 방패로 시작되었습니다. 해수면 위에서 타입 23 프리기탐 HMS 서덜랜드와 헌트급 기뢰 태양함 HMS 레드버리가 몇 초 만에 유조선의 모든 탈출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선장의 상황 파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치누크 헬리콥터의 무거운 로터 소리가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멀린 마크 4와 와일드캣 헬리콥터가 탱커의 갑판 위에서 전술적 호버 위치를 잡았습니다.
특수 코만도 팀과 국가 범죄 수사국의 정예 요원들이 로프를 통해 스메르토스카판에 비처럼 내려왔다. 이 숨막히는 선박 압류 작전은 총 6시간 동안 완벽하게 완료되었으며 유조선은 통제해 놓여 영국 남부 해안의 안전한 정박 지점으로 예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에 대한 첫 번째 물리적 개입은 모스크바에서 지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크렘린 복도에서의 충격파는 너무 커서 러시아 관리들이 내놓은 당황한 성명들이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 로스코스모스 수장이자 연방 평의회 의원인 드미트리 로고진은 그림자 함대 유조선에 대한 급진적인 개입 방법을 옹호하는 강경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로고진은 영국이나 유럽군이 선박에 탑승하려고 시도할 경우 이 거대한 유조선을 원격으로 폭파하여 유럽 해안에 전례 없는 환경 재앙을 일으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러시아 군사 교리에서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특히 세바스토폴과 노보로시스크 포위전에서 소련 해군은 적의 손에 함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함대를 의도적으로 침몰시키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러시아가 바다에서 취하고자 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음을 목격합니다. 영국의 성공적인 작전은 본질적으로 러시아를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둡고 파괴적인 군사 심리로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위한 러시아의 무자비한 보복 계획은 로고진의 폭발물 배치 아이디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특공대가 스메르초스 유조선에 내려온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영국 해협에서 훨씬 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에 속한 아드미랄 그리고로비치 호위함은 칼리버 미사일로 무장하고 그림자 함대를 호위하기 위해 그 지역에 있었으며 국제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민간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영국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잘 보호된 해역 중 하나에서 이렇게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 함대가 운영하려는 지역은 사실 그러한 불법 활동에 매우 허용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영국이 이 지역에 구축한 다층 해상 방어망의 경계선에 이미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조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해협은 하루 평균 500척 이상의 선박이 지나가는 거대한 해상 고속도로로 레이더 화면에는 끊임없이 빨간 경고가 깜빡입니다. 영국은 HMS 머지와 HMS 3번과 같은 리버급 순찰함을 이 지역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배치하여 이 거대한 혼란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수상 순찰은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조용히 사냥을 시작하며 수집한 중요한 음향 정보로 지원받습니다. 해안 레이더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자동 식별 시스템 추적 플랫폼, 항공 자산을 통해 영국은 바다의 모든 제곱센티미터를 감시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유조선은 AIS 데이터, 자동 식별 시스템을 조작하여 가상의 디지털 유령으로 변신합니다. 이 선박들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는 첨단 스푸핑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전자안개는 영국 순찰 함정의 작업을 악몽으로 만듭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민간 화물선이 실제로는 육안으로 볼 때 밀수된 석유로 가득 찬 거대한 러시아 유조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들은 약 600에서 1400척의 낡고 노후된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이름이나 국기를 바꿉니다. 어둠이 내리고 카메라의 시야가 닫히면 이 낡은 선박들은 공해상에서 서로 나란히 붙어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선박 간에 옮깁니다. 이 위험한 전환은 STS로 알려져 있으며 안전 기준 없이 완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대양 한가운데서 수행됩니다. 크렘린은 이 유령선들을 동시에 그룹으로 영국 해역에 밀어넣어 영국 해군의 개입 능력을 과부하시키려 합니다. 영국 해군은 모든 러시아 선박을 멈추고 수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략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추적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소모전으로 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영국 해안 경비대는 나토와 완전히 통합하여 의심스러운 선박을 무선으로 지속적으로 조회하고 경로 이탈을 기록하며 스메르초스 작전과 같이 목표 선박의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리려고 합니다. 해군 지휘관들은 이제 단순히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해상 탐정으로서 전 세계 선적 명세서를 해독해야 합니다. 모든 무선 지리는 선장들의 신경을 곤두쓰고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 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드미랄 그리고 로비치와 같은 호위함을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정밀한 영국 작전을 차단하고 해군 간의 뜨거운 대결 위험을 조성하여 런던을 물러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함들이 흑해 함대에서 떨어져 나와 단순히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정들은 영국의 전자전 시스템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만드는 해상 보안 위협은 영국 영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푸틴 정권은 유럽의 거대한 해안선을 따라 거의 매일 이 어두운 함대를 불법적으로 떠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믿기 어려운 전략을 계속하겠다는 크렘린의 고집 뒤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막대한 비용이라는 단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전선에서의 징역,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무기 공장의 생산은 모두 그림자 함대가 운반하는 불법 석유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네트워크는 매우 무서워서 단 한 달 만에 러시아에 밀수된 석유 수익이 수만 개의 새로운 포탄과 샤헤드 드론이 생산 라인에서 나올 수 있게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발트해는 푸틴의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동맥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석유 수출 항구인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에서 출발하는 낡은 유조선들은 크렘린의 수익을 제공하는 석유의 거의 절반을 이 해역을 통해 운반합니다. 이 경로는 유럽의 심장에 꽂힌 녹슨 단검과 같습니다. 이 선박들은 발트해에서 덴마크 해협을 지나 북해를 건너 영국 해협이나 북대서양을 통해 아시아 시장, 특히 인도와 중국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석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시아 항구에 도착하면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정유소에서 처리되어 그 출처가 완전히 지워집니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 석유가 이러한 시설에서 휘발유나 디젤로 전환된 후 인도 또는 중국산으로 합법적인 문서를 갖추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다시 판매됩니다. 이것이 푸틴 정권이 구축한 깊고 무서운 그림자 해상 네트워크의 위험성입니다. 이 글로벌 세탁 기계 덕분에 크렘린은 서방이 부과한 규칙을 서방 자체에 대한 부메랑으로 사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경제 제재를 뚫고 있는 이 선박들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선박들 중 많은 수가 무기를 운반하고 GRU 요원으로 구성된 무장 보안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말에 이 주제에 대한 뉴스가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미지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스웨덴 해군과 프랑스 당국은 직접적으로 차단된 그림자 함대 선박에서 무장한 러시아 군인을 확인하여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무장 경비원들은 선장이 서방 세력과 협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선박을 마치 떠다니는 군사 기지처럼 관리합니다. 이 팀들은 전 스페츠나츠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마도 서방의 개입 시 선박을 파괴하고 통신 장비를 즉시 파괴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그림자 함대를 통해 퍼뜨리는 위험 효과는 이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으며 푸틴은 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북쪽 노르웨이 해역에서 거대한 러시아 폭격기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투폴레프-2N6시행,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군용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느리며 5세대 F-35 옆에서는 거의 농담과도 같습니다. 발사 준비가 된 순간 몇 초 안에 격추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F-35 전투기들이 이미 조용히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힘입니다.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역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7월 2일 아침 러시아의 정찰기 베어 F가 영국의 주력 항공모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 불필요하게 접근하여 함선의 경로에 수십 개의 소나 청취 장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력함의 경로를 고정하고 방어를 탐색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영국을 만났다. 두 대의 F-35 전투기가 갑판에서 발진하여 항공기를 만나 하늘에서 몰아냈다. 두 장면은 하나의 진실로 이어진다. 재래식 전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푸틴은 남은 모든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핵 연극, 첩보 활동, 그림자 함대. 하지만 영국은 이 허세를 수년간 보아왔습니다. 새로운 점은 더 이상 단지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그것은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에 탑승했습니다. 이제는 정찰기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변했고 푸틴은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이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사건들의 합이 아닙니다. 이는 영국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교리의 시작 장면입니다. 이 교리는 푸틴의 진정한 생명선을 잡고 발트해에서 북극까지 이어지는 선을 하나씩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그림자 함대, 그 함대가 운반하는 에너지 수익, 그리고 바다 밑의 군사적 다리와 케이블들입니다. Nun des Xov 협응을 향한 예스든 해양 전략의 영국 해역에서 병목 현상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허세와 바다에서의 새로운 결의가 어떻게 같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푸틴을 궁지에 몰아넣는지 단계별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점점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그 억압을 뚫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일 노르웨이 해에서 러시아가 제작한 베어 F 해상 초계기가 저고도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낙하산으로 물에 떨어지는 일회용 소노부위, 소나 장치를 3번에 걸쳐 투하했습니다. 영국군은 국제 주파수로 항공기에 반복적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두 대 F-35 전투기가 함선에서 출격하여 베어 F를 만나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호위했습니다. 국방부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이 활동은 안전하지도 전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영국 항공모함 타격단의 기함으로 아이슬란드 북쪽에서 나토 지휘하에 배치되어 타입 45 구축함 HMS 던컨 F-35 전투기, 헬리콥터 1,500명 이상의 인원과 함께 북대서양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첫 번째입니다. 처음으로 나토가 유럽 항공모함에서 공중 감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찰기는 무작위 선박이 아닌 이 새로운 능력의 중심부에 접근했고 예상치 못한 다른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소노부이는 보통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지만 방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장치를 거대한 항공모함 바로 앞에 떨어뜨리는 것은 함선을 괴롭히고 그 경로를 고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가 최근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국방참모총장 리처드 나이튼경은 지난 6월에 러시아가 우리의 방어를 탐색하고 밀어붙이고 시험하며 선을 넘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회원국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한 대의 항공기가 아닙니다. 정상회담 전의 무력 시위이며 나토의 반응 한계를 측정하는 도발입니다. 이 탐색은 하늘에서도 화려한 모습을 보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이러한 핵 훈련을 실시했으며 투백스60과 MiG-31이 영국 코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그 영상은 보통 러시아 투데이에서 나오며 사실상 푸틴의 채널입니다.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나토가 가해자라는 주장, 서방이 공격을 위해 재무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청중은 국내에 있습니다. 전선에서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민에게 실제로 나토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너지는 사기를 유지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포위된 요새 이야기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은 빠르게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10억 유로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발트해에서는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 군대는 이류로 보입니다. 푸틴의 유일한 카드가 전술 핵 능력이지만 오래된 중형 제트기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지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분석가 헤미시드 브레튼 고든의 말에 따르면 오래된 제트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효과적이었던 것은 오래된 항공기가 아니라 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계산을 잘못하여 나토 영공에 진입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이 게임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현대 GPS 시대에는 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10년 전 나토 국가인 터키는 시리아 상공에서 자국 영공에 진입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나토는 경계 태세에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항공기를 만나 99%의 경우에 되돌려 보냅니다. 실제로 웨일스 왕자의 F-35 전투기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이 발트해에서 북쪽으로 푸틴을 압박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왜 영국은 이 허세에 이렇게 쉽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중요한 해상 통로, 즉 영국 해협, GIUK 갭, 북해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해협은 유럽에서 가장 바쁜 무역 통로이며 그림자 함대가 병목 현상을 겪는 해협입니다. GIUK 갭, 즉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의 해양 통로는 냉전 이후 러시아 북부 함대의 대서양 진입로였습니다. 잠수함은 대서양에 도달하기 위해 이곳을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그 갭의 동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해는 유럽의 많은 에너지 케이블과 데이터 인프라를 운반하는 해저입니다. 요컨대 러시아의 해양 전략은 이 세 가지 통로에 묶여 있으며 영국은 이 세 곳의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웨일스 왕자의 북극 배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 악순환은 북극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는 유럽을 우회하여 아시아로 석유를 운반할 경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경로의 서쪽 출구는 다시 GIUK 갭을 통과합니다. 2026년 5월 나토는 9개의 동맹국과 함께 노르웨이 해안에서 다이내믹 몽구스 대잠수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영국과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에 공동으로 13척의 함정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닫을 수 있는 문은 채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GIUK 갭에서 북극까지 이어지는 전체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통로 바로 아래, 특히 북해에서는 훨씬 조용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정보국장은 작년에 우리는 러시아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러시아의 가장 잘 알려진 스파이 선박인 얀타르는 영국 북쪽에서 이를 추적하는 영국 해군과 영국 공군 포세이돈 승무원들에게 레이저 빔을 겨냥했습니다. 2026년 4월 영국과 노르웨이 군대는 한 달 이상 추적한 끝에 해저 케이블을 탐색하던 아쿨라급 공격 잠수함과 2대의 GUGI 특수 목적 잠수함을 발견하고 쫓아냈습니다. 한편 그림자 함대의 일부는 발트해에서 의도적으로 닻을 끌어 케이블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이글 S라는 배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전력 케이블을 손상시켰습니다. 폴란드 스웨덴 라인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기록되었고 덴마크 해협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정찰 활동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웨일스 왕자회에 접근한 정찰기와 발트해에서 절단된 케이블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다 위아래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들 선박 중 일부는 기름만 운반하지 않습니다. 작년 가을 프랑스가 납포한 그림자 유조선에는 러시아에 본사를 둔 민간 보안 회사인 모란 시큐리티 그룹의 인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승무원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함대의 일부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이중 용도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저 인프라를 지도화하고 필요할 때는 파괴 능력을 제공합니다. 유조선처럼 보이는 것이 첩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저 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그 자체로 전략이며 이를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공개적인 메시지로 변했습니다. 얀타르 사건 이후 당시 국방장관 존 힐리는 푸틴에게 직접 연설했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비디오에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푸틴에게 전하는 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에 얀타르가 남쪽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은 언어는 2026년 4월 잠수함 작전 이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힐리는 처음으로 러시아의 올레냐 기지와 키우기 잠수함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고 다시 카메라를 보며 푸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활동이 우리의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손상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같은 연설에서 그는 영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가장 필요한 곳인 고위도로 파견하고 나토의 새로운 임무인 북극 센트리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웨일스 왕자가 아이슬란드 근처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푸틴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회색지대 전쟁의 힘은 비밀에서 나옵니다. 드러난 사보타주는 억제 가치의 절반을 잃습니다. 그리고 베어 F 사건에서 새로운 국방장관 댄 자비스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해저, 지상, 육지,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직접 기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결의는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6월 14일 아침 영국 해협에서 42코만도의 로열 마린들이 치누크 헬리콥터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 스메르트노스호로 빠르게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작전은 호위함 HMS 서덜랜드, 기로의 사냥함 HMS 레드버리, PA 포세이돈 초계기, 그리고 프랑스 정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승선 작전은 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선박은 1년 전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24명의 승무원은 대부분 조지아인과 인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제재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유조선은 도시 앞바다에 정박되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지휘 아래 자국 해역에서 러시아의 해상 자산을 처음으로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총리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작전이었고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시기도 계산되었습니다. G7 정상회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 즉 정찰기가 쫓겨난 것과 유조선이 납포된 것은 같은 변화의 두 얼굴입니다. 영국은 관찰하는 쪽에서 막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압류된 유조선의 석유는 단순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몰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영국은 종이 약속이 아닌 현장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G7 테이블에 앉았다. 영국 해협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푸틴은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으며 이제 북극 지역의 북쪽 항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온난화로 인해 녹아내린 빙하가 러시아에게 새로운 물류 관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얼어붙은 무자비한 바다는 기술적으로 부적합한 그림자 함대에게 얼어붙은 무덤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북부 경로는 핵 쇄빙선의 호위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하여 모스크백의 경제적 탈출구가 아니라 거대한 운영 악몽을 가리킵니다. 러시아는 그림자 함대를 무역 네트워크가 아닌 해상에서 국경 없는 하이브리드 협박 도구로 사용하여 유럽 전체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 해양 규칙이 다시 쓰여지고 냉전 전술이 뜨겁고 대담한 접촉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러시아 그림자 함대 문제에 대한 인내심은 이제 바닥났습니다. 영국의 스메르트노스 유조선에 대한 완벽한 압류 작전은 러시아의 석유 밀수에 대한 서방의 외교적 인내심이 확실히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크렘린이 민간 요트에 발포하고 자국 유조선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힘의 발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깊은 지정학적 무력함의 표현입니다. 도버 해협의 수역은 더 이상 상업 선박의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경제적 경쟁, 정보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글로벌 최전선으로 변했습니다. 서구와 동구 간의 이러한 조용한 해상 만남은 향후 몇 년간의 글로벌 에너지 및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이 시작한 압류 작전이 러시아가 유럽 해안에서 더 공격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는 구실이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자 함대를 해체하는 것이 푸틴의 전쟁 기계의 연료를 완전히 소진시켜 크렘린을 협상 테이블로 강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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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할까요?